갑시다.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분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최근에 가장 화가 났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때 진짜 화가 난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롱씨 찌끄러 주시죠. 이건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있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와우. 제가 이제 술을 거하게 먹고 집에 들어와서 누웠거든요. 근데 이제 안경을 벗어놓은 걸 모르고 그 위에 누워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뭐가 빡 소리가 나더라고. 그냥 바로 이제 알아버렸지. 아, 좆됐다. 딱 일어났더니 이제 안경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완전 안경 다리와 그 몸통이 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나뒹굴고 있는 그 엄청난 상황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주 밤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속으로 분노를 삭혀야만 했던 그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정말 제 자신한테 화가 너무 났고, 왜 이런 거를 주의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걸 주의하지 않아서 생돈이 날라가게 아주 제 자신이 한심해가지고 저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화가 났던 대상은 나 자신이다. 아주 나는 개새끼다. 다시는 제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따끈따끈하고 화상을 입을 것만 같이 엄청나게 따끈따끈한 그런 최근 소식이네요. 그래서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이 1차 수술을 마친 안경인가요? 이제 최대한 피해를 좀 감수하기 위해서 알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만 같은 걸로 바꿔가지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바보 같은 모습. 그래도 지금 멀쩡해서 다행입니다. 안경이 좀 화는 좀 가라앉으셨나요? 이거는 뭐 제 자신한테 화가 난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한테 관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금방 제 자신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아르바리바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진상 손님이 오셔서 메뉴에 없는 걸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걸 왜 팔지 않느냐고 저에게 뭐라고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더랬죠. 그때 저는 매우 화가 나서 바로 그냥 주방을 쳐버리고 알바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그 진상 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이 가게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랬죠. 그런 손님들이 하루에 한 4-5명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진짜 화가 난 대상은 그 진상 손님들이죠. 전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굉장한 분노를 느끼지만 그 태그건의 자세로 모든 걸 이제 흘려보내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살아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견하다 대바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나는 화가 나면 바로 드러내는 편일까 참고 쌓아두는 편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편이십니까? 최근 들어서 뭐 삶의 지향점은 조금 이제 참자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본성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뭔가 드러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표출을 하는 편인데 뭔가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사람이 좀 더 소심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점차 좀 빈도가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약간은 쌓아두는 편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바로 표출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뭐 점차 약간 반대로 되고 있다. 요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원래 굉장히 잘 드러내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잘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별로 화도 별로 안 내는 것 같고. 그지만 또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안 내는 거지.
화가 나는 경우는 똑같이 있는 것 같고 신호부네 신호부. 그것을 이제 표출을 하느냐 아니면 좀 유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나이를 좀 사람 먹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다리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화를 잘 태극권할 수 있다는 그런 순기능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다리의 그런 새로운 스킬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삶의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저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존경스럽습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 왜냐면 저는 속에 진짜 신호부처럼 엄청난 분노가 맨날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화가 있을 분노가 가슴속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항상 좋게 좋게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좀 존경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삶의 태도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롱씨나 저나 좀 화가 많은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한 중학교 때는 답이 없는 새끼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뭐 지인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답이 없는 새끼들이라는 걸. 그 분노 그걸 이제 드디어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 이제 얼마나 잘 다스려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느냐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고 지금은 아직 초입 단계에 드디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학교 때는 또 저희가 많이 좀 다퉜죠. 록시. 거의 이제 다툼이 없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날은 아주 평화로웠던 아주 재미없는 일상이었던 거고 그럴 정도로 거의 이제 매일매일 그 UFC였습니다. 매일 경기가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요절복통의 상황이 매일이었죠.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그게 또 저희의 그 엄청난 부족한 인간성 그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저희가 거의가 아니라 안 다투고 있지 않나요?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쯤에 한번 싸워줘야 이게 좀 별일 아닌 걸로 한번 싸워줘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없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뭐 고난한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런 일이 뭐 생길 수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최근에는 뭐 그럴 일도 없고 그냥 뭐 둘 다 조금 성장했지 않았나. 막 엄청 하드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 가서 길 잃고 그래 봐야 또 한번 승질 한 번씩 내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은 분노를 느낄 때 내 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표정에서 좀 먼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약간 화가 나면은 딱 이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뭔가 느꼈을 것 같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표정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은. 그걸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거죠 저희가. 물론 그 본인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그걸 이 새끼 정색한다 표정 바뀌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더 화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 대답을 한번 제가 찌끄리고 저희 잠깐 공차를 제가 공차 기프티콘 10,000원이 있어가지고 TMI.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어서 한번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마무리만 하고 저는 뭐 화가 났을 때 티가 제 생각엔 나는 것 같은데 전 보통 그렇게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면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냥 바로 화를 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무슨 변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참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할 수 있게 말하기 위해서 그걸 누르려는 그런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확 화를 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옆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간증을 한번 해주시죠. 진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티가 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전조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야. 맞아. 그 정도로 이제 감정 표현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냥 거의 뭐 배려라고는 없는 그냥 화가 나면은 바로 그냥 화를 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인사이드 아웃의 그 친구 분노 그 버럭이 친구처럼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좋게 말하면 투명하다, 나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공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골라야 되니까 갖다.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지지? 이제 빙빙 돌아야 되나? 목적지 없이 돌아야 돼. 공차 가가지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거 뭐였더라? 소금 월그레이. 소금 뭐였더라? 소금 얼그레이 커피인가? 그랬던 것 같아. 소금 월그레이. 너도 한번 보여줘. 산 거.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제주 그린티 플러스 에스프레소 샷추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Let's get it. 맛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맛평가를. 맛있어. 끝이에요? 맛있는 게 끝이야? 오, 이거 약간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맛 나는데? 짜고 쓰고 약간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으이씨. 한 번 더 붙일까? 다행인 거는 꺼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한 번 더 붙여야 돼. 보강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최근 가장 화나는 일 바꾸겠습니다. 더욱 최근으로 돌아옵니다. 이 잔 스트레스 어떡할 거야 이거. 족같네요. 한 시간 동안 버티 쓰려는지. 근데 그냥 안 쓰려는 오히려 오니까 쓰러졌어. 내 생각에는 그 문 닫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호. 원래 그거 있잖아, 카메라 문어 빨판처럼 생긴 비싼 거. 얘가 문양에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붙이는 그게 뭐 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일단 없는 대로 없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돼야 투자를 하지. 있으면 있는 대로. 오케이, 보강했고 대충 돌자 그냥. 내 아는 길로 여러 개 저러 개. 자, 분노는 보통 상황 때문일까 사람 때문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도출해낸 결론은 사람 때문이다. 왜죠? 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화날 일이 없어요. 그 상황이 왜 만들어집니까? 사람 때문에 상황이 만들어져요. 내가 이상한 상황을 해가지고 제가 안전을 부러뜨리는 것처럼 자기 혼자서 지랄을 해도 그건 결국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 있어도 그 본인 포함해서. 그죠. 결국 제가 일을 저질러도 저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만 없으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된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을 멀리해라. 네, 사람을 멀리 하시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염세적인, 거의 그 소금 커피처럼 염세적인 그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 때문인데 이유가 조금 달라요. 이런 의미로 말한 거죠, 저는.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어도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평소 그 사람의 캐릭터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같은 짓을 해도 미운 친구가 있는 반면 뭔가 좀 유쾌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항상 같은 무례를 저질러서 뭔가 같은 행동을 그 사람이 하더라도 쟤는 원래 그런 애니까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단 사람 따라서 간다. 사람 바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라는 거는 다 일반화를 시킬 수 없고 지각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되게 열려있는 질문이라고 또 저도 생각을 하고, 확실히 사람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겠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화를 불러일으킨다. 아주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죠.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다음 질문은 유독 나를 화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 패턴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질색합니다. 뻔뻔? 어떤 뻔뻔? 그러니까 저는 막 잘못을 실수를 한다, 그런 거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성질머리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잘못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과를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적반하장 식으로 이제 나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약간 분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건데, 근데 그거는 너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좀 꼬투리 잡는 자식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잘못을 했으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뭔가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좀 떠넘기고 그런 이제 그런 피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피플 아주 꼴불견이야, 꼴불견. 그 불견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그러니까 사실 사과도 해버릇해야 돼요. 자존심이 세고 이런 사람들은 사과를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진짜 잘못했을 때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도 사과를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피플들이 롱씨에게 화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터널을 한번 찍어보. 갑자기 터널이 나와서 터널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지만 보통 좀 화가 잘 나는 편이라, 저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좀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게에 갔는데 이제 손님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제 일행이든 아니든 너무 이렇게 하대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좀 너무 배려를 안 한다거나,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런 거를 볼 때 좀 화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점원의 입장일 때도 같은 경우에서 좀 화가 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좀 염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시니컬해져 버린 거죠. 나한테 주문하지 말고 키오스크로 가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 주문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카드를 줘. 일단 손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카드를 가져가라고. 근데 나 아무것도 주문을 받지 않았어. 그러고 주문을 안 해. 카드를 나한테 주고 주문을 안 한다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나한테 준 건지 선물로 어떡하라는 건지. 그리고 그런 가게에 가면은 그 메뉴판이 이렇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바뀌는 메뉴판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줘. 이래. 내가 뒤를 돌아, 그럼 넘어가 있지? 저거요?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있잖아. 이러면 뒤로 또 넘어가.
그럼 어떤 거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그거 말고 저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런 이제 권리 행사 그렇게 무례할 권리는 없거든요 사실 손님한테.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일단 돌팔매질을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든 직원이든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권리 행사의 체계를 일단 만들지를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 잔소리, 일단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 보통 그런데 그걸 이제 자주 하거나 많이 하는 거 그게 좀 이제 화가 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네요. 이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그걸로 이제 요즘에는 바로 화를 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또 도트댐으로 약간 마이너스 1씩 계속 까이다가 이제 임계치에 도달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롱씨는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임계치가 폭발한다. 그런 경우가 있죠. 도트딜로 이제 계속해서 딜을 박는 아주 무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화를 내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고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버티는 건 쉽죠. 네, 화를 안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그 경우들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참다가 이제 와악 하고 그라데이션 화 그런 스타일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SNS나 뉴스가 우리의 분노를 더 키운다고 느낀 적은 있으신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늘상 합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이 아주 우리의 분노를 자극한다. 뭐 예를 들자면은 약간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한문철의 막 블랙박스 아니면 막 이온숙녀 막 무슨 금쪽이 막 이런 아주 기상천외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어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별 희한한 사람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방송에 내보내주기 때문에 아주 이제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구타 유발자다. 아주 치를 떨게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화를 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저 사람들은 이제 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괜히 TV를 보고 화를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좀 이해가 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방송사에서 그런 걸 왜 다루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한문철 TV라고 쳤을 때 사람들이 안전 운전을 해서 평화롭게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이러고 방송이 끝나면 망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막 튀어나와서 놀래키고 그런 사람들 기상천외한 악인들이 나와야 뭔가 방송이 또 재밌지 않겠습니까? 스펙타클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알면서 그런 거를 방송에 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분노할 거야 하고 알고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악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혼숙녀 캠프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 뭐죠? 모태솔로들 나오는 거? 나는 솔로 아닌가? 나는 솔로에도 모태솔로 솔로 편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욕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욕해 하고 이제 좌표를 찍어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강하게 반발하지도 못해. 그 출연료도 받았고 그 사람들을 만족할 만큼의 그 금전적 보상을 해주잖아. 그럼 이제 그 관역을 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좀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냥 몰입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사실 그 카메라 뒤편이나 제작진들 사정 같은 거 알 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시청자 입장 말고 뭔가 제작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조금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약간 좀 사람들의 그런 분노를 유발해서 트래픽을 가져오겠다라는 그것에 좀 괘씸함은 있지만 그래도 안 먹히지는 않는다. 우리들한테도 뭔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안 봐요.
보면 괜히 보면 화만 나고 이제 그 약간 원조격인데 이게 옛날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우 쉣.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 안 봤던 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보면 화가 나니까 이제 저도 화나는 거 그 테레비 보고 화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괜히 이제 승질만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 나오는 거 잘 안 봅니다 저도. 근데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보거든. 막 이상한 사람들 나오고 그래서 막 욕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혼숙녀 캠프도 많이들 보시고 저번에 집에 가니까 솔로지옥 보고 계시더라고. 저 집에 도착하면 맨날 보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근데 제발 좀 그만 보라고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재밌나 봐요. 확실히 그게 도파민이 말이 안 돼가지고 이런 이제 주부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남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것도 있긴 하잖아요, 솔직히. 약간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죠. 그거를 이제 보면서 맨날 욕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안 보면 되지 않아? 이러거든요, 저는. 근데 안 보기는 또 싫어. 왜냐면 욕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딱히 뭐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취향에 잘 안 맞아서 그렇지 이걸 또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프로그램 나 좋아하는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좋아하는지도 한번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말한 정도밖에는 모르겠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다음 질문은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분노와 타인에게 느끼는 분노는 어떻게 다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애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화를 내는 것 같고 이 사람이랑 뭐 손절할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닌 이상은 뭔가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는 뭔가 약간 애증이란 거나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는 그 진짜로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화를 내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딱 처음 봤는데 화를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그죠. 뭔가 심각한 잘못을 해야지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진짜 이상한 상황이죠, 사실. 처음 본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건.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싸우는 거는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나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은 굳이 이제 말싸움 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를 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타인이랑 그 가까운 사람이랑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막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둘 다 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근데 거의 안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욕도 좀 하고 뭐 잔소리 할 때도 있고 그냥 뭐 시비 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채널이 좀 맞아야 되는데 둘이 그래서 뭔가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예의를 차리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고 저는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좀 가까운 사람이어서 서로 좀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 보자마자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서로가 그렇게 한다면. 근데 타인은 어느 정도 선이 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좀 타이트하게 있어요. 타인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이런 것까지는 뭐 선 넘지 않고 뭐 비속어도 웬만하면 삼가하고 뭐 이런 선들이 좀 타이트하게 있어서 타인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 타인과 분노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뭐 롱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그 말한 진상 손님들처럼 그런 이상하고 좀 막대먹고 무례한 사람들이 분노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보통 안 그래요. 그래서 뭐 타인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보통 없으실 겁니다. 아마 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경우는 많지만 또 화를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를 낼 수는 없죠. 아무래도 그런 아르바이트 상황인 이제 고객과 손님과 이제 알바생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화를 내도 되지만 알바생은 화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타인한테 화내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님은 왕이다를 장착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젊은 사람이 그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알바하면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보통 가장 많이 만난 진상 손님 뭐 일반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줌마들한테 좀 많이 당해가지고 근데 젊은 사람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봤는데 막 진상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젊은 사람 중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1번 할아버지분들, 2번 아줌마분들. 근데 이제 제가 겪은 그런 분들은 설명을 안 해주고 일단 화를 내요. 왜 그러시는 건지를 일단 여쭤봐야 돼. 그런 차이가 있고, 사실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서 가게가 손님한테 불이익을 드릴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와, 우리 원칙은 손님에게 무례를 범하고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이 가게의 원칙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아시는 거죠. 그렇게 무례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 생각에는.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막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하는 분들은. 그거는 뭔가 살면서 살아온 습관이 아닐까. 어쩌다가 그런 습관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뭐 그들의 집안 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던가 약간 그럼 좀 그렇지 않아요? 많이 늦었네요. 그들은 이제 옛날에 야생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그런 약간 사회적 인식이 좀 덜해가지고 약간 그쪽에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상 손님들이. 저는 헬스장을 많이 가가지고 그쪽 문화에 좀 관심이 많은데 그 노 아줌마 존이라는 헬스장을 봤어요 제가. 왜 거기는 어떤 아줌마분들이 오시길래 그런 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그 샤워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거기서 이제 빨래를 한다던가 그런 아주 약간 사회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될 법한 그런 행동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그 관장님 측에서 막아놓은 게 아닐까. 빨래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 입고 온 옷을 아니면 그냥 가져와서. 그 입고 온 옷을 빨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제 신기한 경우네요. 약간 좀 그 아주머니들 입장에서는 천재라고 생각했겠죠? 일석이조 아이가 이러면서. 이 세상에 빌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빌런을 안 마주치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약간 관계의 애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화를 내는 게 솔직히 그 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화를 내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좀 답도 없다 생각하면 그냥 화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화를 내는 게 아닐까.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기대, 그런 데서 좀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타인한테 그런 기대를 하진 않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니 이제 화가 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사실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화가 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어. 내 가족들이 나한테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그럴 이유는 없죠 사실.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이상향에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의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줄여가려고 하지만 불쑥불쑥 이게 튀어나와 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좀 잘못된 행동이죠.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운다는 게.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은 다 사악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자신의 기준에 맞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죠. 그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또한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게 뭔가 나이가 좀 더 먹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지지 않나. 근데 뭐 아직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분노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관계가 망가진 경험이 없었을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망가졌다고 갈 정도까지는 그런 건 없고, 저는 참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약간 좀 속으로 삭히다가, 약간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 혼자 이제 화내가지고 그냥 혼자 토라진 상태, 이제 그 상태에 가다가 이제 단순해가지고 사람이 약간 혼자서 그냥 풀려요. 한 이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런 경험만 조금 있는 것 같고, 막 화를 못 내고 참다가 이 사람이랑 막 손절한다거나 약간 파국으로 치는 그런 경험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사실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은 없다. 네, 그죠. 이게 화를,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뭐 기대가 없는 정도까지 화가 나면은 화도 안 낸다. 근데 그런 상황이 없었어요. 저는 저 혼자 막 선을 그어놓은 그냥 가상의 선이고, 그거는 아직 살면서 뭐 그냥 다짐만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나온다면 이 사람한테는 기대 없으니 화도 내지 않겠다 라고 이제 가정만 해놓고서는 다짐을 하면서 사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좋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까 타인이 그렇게 한다면 이제 나는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손절을 한다. 이런 경우가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죠. 이게 저는 조금 낯가림이 심한 편이라 가지고 친해지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 대신에 한 번 관계를 쌓은 사람들이랑은 웬만해서는 손절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저를 엄청 그렇게 실망시킨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도 분노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진 적이 없어요. 뭐 말했다가 싸운 경우는 많죠. 분노를 해서 그 상대방과 싸운 경험은 많지만 분노를 얘기하지 못해서 관계가 없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 애초에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분노를 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분노를 하면서 알리거나 그걸 눌러서 차분하게 알리거나 알립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해서 관계가 안 좋아진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사망을 할 겁니다. 암에 걸려서. 이제 성격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수기처럼 정제돼서 그게 그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나오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저는 말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분노는 정말 나쁜 감정일까 아니면 필요한 감정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분노라는 게 막 때려 부시고 막 언성을 높이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고 때리고 이런 것만이 분노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속으로 삭히는 것도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일종의 분노 같은 것들은 개개인을 뭔가 성장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 분노를 원동력으로 삼아서 약간 자극을 받는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분노라는 것도 개개인이 발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게 이제 좀 안 좋게 변질되면은 그것은 안 좋은 분노겠죠. 하지만 그 기본적인 분노라는 것은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발전적으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션으로 치자면 커트 코베인 씨처럼 가지고 있는 분노를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본인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 분노로 인해서 그런 이제 말씀인가요? 맞죠. 그런 거는 이제 오로지 온전히 분노로만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방금 되게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런 뮤지션이 성공하는 그런 것들도 거의 분노에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디빌더들도 어. 다 정신병 같은 걸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 분노, 어떤 키가 작아서 오는 분노, 뭐 개개인 무슨 어떤 약간 살아감에 있어서 약간 울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으로 풀어가지고 엄청난 비약적으로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원동력 같은 것 때문에 분노가 자신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은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보디빌더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뭔가 사례 같은 거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인물 한 명 정도? 일단은 근데 내가 지금 된 이유가 저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잠깐 차를 냈는데 갔다 와. 화장실 빨리 좀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50%가 터질라 그래가지고 커피를 먹으니까. 오케이 갔다 와.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 혹시 좀 지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보디빌더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은퇴를 했지만 그 헬스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이제 크리스 범스테드. 크리스 범스테드도 지금은 부락부락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말랐었다고 해요. 키는 크지만 마른 체형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컴플렉스라서 운동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보디빌더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다 마른 체형이었더라고요. 뭐 엄청 유명한 아놀드 슈워츠제네거도 어렸을 때 말랐었다고 하고 저도 그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약간 마른 것 때문에 그 주위에서 이제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이 약간 너무 말랐다, 그러니까 보기 안 좋다 이런 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어찌 보면 뭐 그러한 예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일리가 있네요. 다음은 제가 말을 해야 될 것 같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버릴 뻔했어요. 분노가 이제 필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노가 필요한 이유는 본인이 어떤 것에 그 불편함을 느끼는 그 발작 포인트,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할 만한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문제가 그걸 유발한 사람보다 본인에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마땅히 모두가 동의하는 분노 포인트다, 그러면은 그냥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사실 부족한 사람이거나 그럼 본인에게 그런 버튼이 있어가지고 그 분노 버튼이 눌리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 버튼 개수를 줄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분노가 마냥 부정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발전적인 방향에서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버튼이란 게 셔츠에 보면 버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약간 셔츠의 삶을 지향하기보다는 카라 티셔츠 이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카라 티셔츠. 네. 버튼이 한 2개 정도 있으니까 한 그 정도만 이제 딱 설정을 해놓고서는 그거를 이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라이크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처럼 이제 와우. 잘 골라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분노를 표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좀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분노 뒤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을까? 분노를 우리가 하지만 분노와 같이 있는 그 어떤 감정,
그것이 이제 어떤 감정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근데 제 분노 뒤에는 항상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 내는 분노에는 애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정. 요즘에는 막 화를 낼 때 언쟁을 벌인다거나 가까운 사람들이랑 토론지향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경우가 많아요. 음. 이거는 뭐 이러이러 했으니까 나는 뭔가 이 부분에서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대화 중심으로 요즘에는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거기에 애정이 담겨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것도 저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합리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화를 조금은 안 내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뭐 대화 형식으로 간다고 해도 화를 내긴 내는 거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대화를 하면 좋은데 그 화를 조금 줄이는 게 어떤 저희 목표인데 지금 제가 이걸 애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합리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 뒤에는 그것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어떤 저희 이 질문에 대한 그냥 결과라고만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예정이 있어도 일단은 그거를 포장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 분노 뒤에 슬픔이 있다. 이제 그 슬픔은 분노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일 때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슬픔?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 이런 식의 그런 슬픔. 그게 어떤 분노 뒤에 있는 감정이 아닐까. 분노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런 면에 슬픔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우리는 왜 스스로의 분노보다 타인의 분노에 더 위협을 느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본인이 화를 내는 그 경계는 본인이 알고 있어가지고 예측 가능하지만 그 상대방이 화를 어디까지 낼지는 예측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분노한다고 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끝은 어딜지. 그래서 그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더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화를 내. 근데 이 사람이 막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도 부딪힌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그래도 그 사람의 숨겨진 속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보다도 더욱 예측 불가능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더 위협이 되는 게 아닐까. 뭔가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 사이에서 이제 동떨어지면은 생존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뭔가 그 다른 사람의 기분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히 뭐 분노 같은 경우가 그 무리와의 갈등으로 뭔가 퇴출당하거나 그러기 제일 쉽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의 그 분노에 대해서 위협을 감지하는 게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생긴 거죠. 우리가 그들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분을 살피고 이러는 그 눈치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좀 과학적인 거네요.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참 재밌는 발상인 것 같고 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또 그런 식으로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그 진화론적인 어떤 원시 시대로 거슬러가는 그런 타임랩스 그런 관점을 또 생각해보니까 또 되게 신박하고 재밌는 이야기 같고 뭔가 인간은 항상 다른 생물 어떤 동물이라던가 그런 강자의 위협에서부터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뎁시의 말씀에 되게 박수를 한번 탁 치고 갑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운전 중이구나. 그리고 저는 다음 질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분노를 억누르라고 가르칠까 아니면 특정 분노만 허용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억누르라고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죠? 게임 중독 약간 그런 쪽으로서 봤을 때 사회에서도 게임하면은 약간 가상현실과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폭력성을 띈다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어떤 그런 폭력과 분노에 상당히 좀 관대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분노를 해라 이게 아니라 진짜 화를 내야 될 상황도 화를 내지 못한다면 그건 탈이 날 수도 있고 화병에 걸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분노를 하는 게 스트레스 해소일 수도 있어요. 그게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운동이나 그런 쪽으로도 건전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조금은 약간 그냥 닫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억누르라고 가르친다. 왜냐면은 저희가 살면서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가 좀 참아라. 친구가 좀 화나게 해도 네가 좀 참아라. 그리고 막 선생님한테 맞고 집에 들어왔어. 그러면 부모님이 네가 좀 참아라. 사실 분노를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배우지 않는 상태로 학교를 다들 졸업합니다. 그래서 다들 좀 참고 사는 게 어느 정도 버릇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썩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참아라고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수시로 들었는데 뭐 참아야 되는 게 맞죠.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불이라는 것은 가끔씩은 이제 한번 못 참아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가 선을 넘는다거나 조금 기분을 상하게 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를 낼 때는 내야 된다. 그래야지 본인이 더 얕잡아 보이지 않고 약간 본인한테도 더욱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무례한 사람에게까지 굳이 화를 그렇게 참아야 하나? 물론 저는 그 웬만하면 그냥 다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약간 뭐 가족을 건드린다거나 그런 경우는 참지 말아야죠. 막 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는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표현을 할 때는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That is correct. 롱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역사나 사회의 변화는 이성보다 분노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회적 변화는 보통 이런 전쟁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더더욱 그랬죠. 옛날에 그런 영토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시 됐다 보니까 그런 전쟁들이 수시로 일어났잖아요. 지금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정치론적이나 이성적인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런 것 때문에도 뭐 생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약간 사사로운 복수심과 어떤 분노 그런 것들에도 이제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좀 엄청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징기스칸이 호라즘 제국을 침공한 이유가 그 사절단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서 이제 징기스칸이 아주 경로를 내가지고 그 전쟁이 발발이 됐던 그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 어떤 분노를 통해서도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는 뭔가 전쟁을 예로 봤을 때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저도 좀 비슷하게 써놨는데 이런 경우를 써봤어요. 그 독립운동, 뭐 안중근 의사나 백범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김구 선생님은 굉장한 테토남이다. 그리고 무리를 좀 카리스마 있게 그렇게 좀 휘어잡고 가시는 그렇게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께서 역사의 그 참혹함을 알고 나서 분노를 독립운동으로 터뜨리려는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명 같은 것들이 분노로 인해서 좀 비롯됐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런 걸 들으니까 뭔가 인간은 어떤 분노라는 건 뭔가 필수 가결적인 게 아닐까 인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뭔가 분노를 함으로써 계속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 약간 그것이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노라는 게 인간과 뗄래야 뗄 수는 없다. 좀 필요하다? 네. 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만약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 있다면 그곳은 더 나은 세상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평화로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재미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좋은 세상은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세상?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면 약간 살아가는 게 좀 되게 각박할 것 같아요. 분노가 없다면 어떤 부분이 재미가 없을까요? 격투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뭐 스포츠라고는 해도 뭔가 그런 인간의 투쟁심이나 분노가 되게 큰 부분을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스포츠도 이제 되게 즐길 거리가 없어질 것 같고, 그냥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분노가 없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축구 재미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딱 할 때 좀 벤치크랭도 한번 해주고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해주는 그런, 또 스포츠에는 분노의 요소가 무조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약간 게임이나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즐길 거리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 어떤 야생의 모습. 네. 그러네요. 그런 이제 스포츠나 UFC나 축구나 이런 부분의 스포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뭔가 그럴 것 같네요. 저는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분노가 없다고 해도 불편한 상황 같은 건 있을 거잖아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노라는 감정이 없으니까 참고 다들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모두의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다 참으니까. 분노가 없어.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제도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분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현저히 좀 적어질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재미가 없어지는 거는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둘의 결론은 그거겠네요. 분노가 없다면 이 세상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재미가 없다. 제가 한 말도 좀 변화가 없을 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네요. 스펙타클함이 없다. 완전히 그냥 플랫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분노가가 아닌데 분노 관련 창작물 추천. 분노 관련 창작물 추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가 화가 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그 슬립낫의 People Equal Shi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People equal shit. 네, 마음대로 한다. 그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은 이 shit이다. 와우.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분노를 하는 노래고, 약간 그런 사람에게 환멸이 났을 때 이야, 들으면 좋은 노래입니다. 굉장히 그 분노를 그냥 표출해버리는. 제가 노래를 들어보면 제가 온갖 분노를 다 표출합니다. 그냥 미쳤네요.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화가 나서 이 노래를 틀면 이 새끼들이 나보다 더 화나 있다. 와, 어떻게 보면 그 예술이 통한 거네요. 그러니까 대리로 화를 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대리분노.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 이제 슬립낫의 People Equal Shit을 들으면은 굉장히 이제 나의 마음을 이제 잘 공감해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들게 됩니다. 슬립낫의 People equal shit. 네. 저는 그 비프 영화 스티브 연 나오는 거. 스티븐 연인가? 스티븐 연. 스티븐 연 나오는 거. BEEF. 비프. 그게 이제 한국에는 성난 사람들인가? 그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미국 맞나? 미국 맞아요. 미국의 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인데, 분노에 관한 주제인데, 이 분노를 이 두 주인공,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이 분노를 엄청나게 분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막 차면 표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런 스타일인데, 이 두 사람이 비프가 생긴 거야. 갈등이 생긴 거야. 근데 둘 다 분노를 엄청나게 강하게 표출하는 스타일인데, 두 명이 딱 만나가지고 그 야게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영화로 하는, 이걸 보시면 답답하던 그 마음이 풀리시지 않을까, 모든 분들이 이 둘의 분노를 보면서. 야, 화를 참 맛있게 낸다.
그 한국에는 또 박정민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짜증 권위자. 짜증. 그거에 거의 뭐 미국 박정민, 스티븐 연. 이 비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좀 성난 사람들이 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분노에 대해서 같이 좀 찌끄려봤는데 어떠셨습니까? 분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난 쓸모없는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제가 화를 때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되니까 약간 조금 꼴불견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되네요. 참외 맛있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 같은 부분을 느꼈고 화를 좀 잘 좀 다스릴 수 있는 태극권의 장인 느낌이 돼야겠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렇죠. 그 쿵푸 달인이 돼야겠다. 이런 그런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도 모두 분노를 흘려보낼 수 있는 쿵푸 장인이 되시길 모두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 3